그럼 여기 시작 부분이 솔린 무늬뜨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길긴뜨기가 필요한 거니까 사슬 3개 이렇게 뜨면 되겠죠. 짧은뜨기의 경우에는 기둥코가 사슬뜨기 뜨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를 우리가 뜨기 위해서 세우는 요거를 기둥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까 짧은뜨기 뜰 때는 기둥코 한 코를 떴고요. 그리고 짧은뜨기에서 기둥코는 코로 치지 않습니다. 대신 긴뜨기는 사슬뜨기 2개 해서 기둥코로 만들고요.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슬뜨기 3개로 기둥코를 만드는데요. 긴뜨기나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도 코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중간에서 처음에 만들 때 솔린무늬 뜰 때 5개 떴었거든요. 얘가 중간이 돼서 옆에 우선 2개 먼저 쌓아줄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끝에 2개 더해서 솔린무늬 5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도 코로 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가 있는 거고 짧은뜨기 했던 그 구멍에다 바늘 넣어주시고요. 아랫단에서 짧은뜨기 했던 데다가 그리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요번에는 다 빼는 거죠. 2개 빼고 아예 한길긴뜨기로 빼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 감아주시고요. 바늘 넣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까지 마지막 실 하나 남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3코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아까 구슬뜨기 한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여기 사슬 2개 떴었죠? 요 사이에다 바늘 넣고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슬뜨기 첫 번째 거와 구슬뜨기 두 번째 사이 이렇게 크게 넓은 데에다가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 3코를 해주세요. 사슬뜨기 3코 하고 요번에는 또 중간을 찾아야겠죠. 요 무늬 뜬 거 구슬뜨기 한 것 중에 중간이면 3번째가 중간이 되겠죠. 5개니까. 그럼 요번에는 또 여기다 넣느냐 그게 아니라 얘 구슬뜨기 한 거 그 코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사슬뜨기 한 거는 코가 작을 거고요. 요거 크게 있을 거예요. 하나, 둘, 3번째 구슬뜨기 바로 위에 있는 요 코에다 넣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4번째, 5번째 아까 처음처럼 4번째, 5번째 사이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요렇게. 그러면 이해되셨을까요? 처음에 얘 솔린무늬 뜨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넣고 짧은뜨기 사슬 3개 뜬 다음에 가운데 있는데 꼭대기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4번째, 5번째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산봉우리 말고 이쪽 계곡 쪽에다가 우리가 짧은뜨기 해놓은 여기다가 지금 솔린 무늬를 뜨니까요. 왜냐면 얘를 좀 약간 평평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길긴뜨기로 뜰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4번째, 5번째 사이에서 짧은뜨기 한 후에는 실 먼저 감아주시고요. 그 아까 계곡 쪽에 있는 짧은뜨기 했던 아랫단에서 했던 부분에 바늘 넣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실 감아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같은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5개 아까 우리 떴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5개 떠서 솔린 무늬 나오게 이렇게 무늬 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가운데 하나, 둘, 구슬뜨기 3번째 거에 꼭대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그리고 실 감아서 또 준비해 놓고 계곡 쪽에 있는 짧은뜨기 아랫단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한길긴뜨기 5개 같은 자리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 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3개 떠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맨 위에다가 요 구슬뜨기 한 거 3번째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3개 뜨고 4번째, 5번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실 걸어서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5개 같은 자리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또 구슬뜨기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를 만들어 놓는다. 그럼 약간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에 다시 구슬뜨기 때문에 이쪽이 또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 단도 떠주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에 하고 하나, 둘, 셋,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짧은뜨기 실 걸어서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면 됩니다. 넷, 5개, 그리고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시 5개. 모르시겠으면 다시 요번 탄의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 풀러놓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사슬 3개, 맨 꼭대기에 짧은뜨기 사슬 3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그리고 맨 계곡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5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5개. 좀 다 돌아왔네요. 한 바퀴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리무늬뜨기는 그 한길긴뜨기 5개인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3개만 떴었으니까 여기도 같은 구멍에 아까 들어가 있는 구멍에다가 넣어서 2개마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슬뜨기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기둥코 세웠던 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슬 3개 세워서 기둥코를 만들었으니까 요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하나, 둘, 세 번째에 요 동그란 거 중간으로 바늘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 사슬 세 번째에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중간으로 바늘 넣어서 한 번에 쏙 빼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무늬뜨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단이 또 아까보다 더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위쪽에도 구슬뜨기, 지금 요 우리 솔잎무늬 뜬 거 위쪽에 아까 얘처럼 구슬뜨기로 또 무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구슬뜨기도 한길긴뜨기로 뜨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사슬 3개 떠놓고요. 사슬 3개 뜨고 실 걸어 놓은 다음에 같은 자리에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둥코 맨 위 코에다가 지금 넣어서 빼뜨기 했던 그 부분에다가 바늘 넣으시고요.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2개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 걸어서 바늘 집어넣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2개 빼고 이번에는 실이 3개예요. 왜냐하면 기둥코도 코로 치기 때문에 3개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쏙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중간 부분은 사슬 2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슬 2개 뜨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구슬뜨기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슬 2개 떴고 바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이 중간에 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벌어진 원처럼 생겼을 거예요. 이 밑으로 다 집어넣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하시면 이번에는 실 4개 걸려 있을 겁니다. 아까 여기 기둥코 세웠던 거랑 다르게 4개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한 번 했어. 다시 옆으로 하나 더 넘어갈 거니까 기둥코 사슬 2개 떠주시고요. 옆에 마저 떠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뜨기 떠주세요. 해서 한 번 했어. 이렇게. 그리고 이 2개는 이쪽에서 쌓이겠죠. 그죠? 아까 여기 2코 한길긴뜨기 2개 해놓은 건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왔을 때 뜰 거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는 사슬 1코 여기 구슬뜨기 3번째
5개 뜬 것 중에 세 번째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짧은뜨기 해놨잖아요. 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바늘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시고 다시 요거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솔잎뜨기 한 거 위에다가 구슬뜨기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아래쪽에 사슬 있는 부분은 다 넘어가고요. 요 짧은뜨기 옆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떠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약간 우측으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걸려 있을 때 하나 빼고 2개 빼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한 번에 쏙 사슬 2개 하나 빼고 2개 빼고 실 걸어서 들어갑니다. 계속 한길긴뜨기는 이제는 무늬가 아까 아래쪽에서 떴던 것처럼 계속 반복이에요. 중간에 사슬 2개 떠주시고요. 사슬 2개 뜨고 여기는 맨 마지막 건 다시 뜰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쏙 빼고 해서 사슬 하나 뜨고 지금 우리 아래 그 구슬뜨기 세 번째 위에 있는 거기다가 짧은뜨기 했던 곳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뜨고요. 첫 번째 코 찾아서 요 지금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 찾아서 거기다 바늘 집어넣으시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해서 요거 구슬뜨기 떠주시고요. 중간은 사슬 2개 하나 빼고 2개 빼고 하나 빼고 2개 빼고 해서 쏙 다 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구슬뜨기 사슬 2개 아랫단에서 했던 거 아래에서 했던 거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단을 원하시는 데까지 높이를 내가 요 정도 높이가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여기는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운데 부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코 찾아서 이제 무늬뜨기 하면 되겠죠. 그건 아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건 없으세요. 아래 여태까지 잘 쫓아오셨으면 윗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이제 정무늬가 나오냐 아니면 약간 비틀린 무늬가 나오느냐 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사슬 2개 이제 맨 마지막 구슬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하고 시작과 끝은 사슬 하나 중간은 사슬 2개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맞았네요. 그래서 지금 4개고요. 그럼 중간에 2개 뜨고 맨 마지막 거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긴 짧은뜨기죠. 여기는 짧은뜨기 했던 거 위쪽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하나 뜨고 무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에 다시 짧은뜨기 사슬 하나에 무늬뜨기 중간은 사슬 2개 잊지 말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원래 처음 무늬가 있고 옆쪽으로 살짝 비틀려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단에서 올라올 땐 또 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무늬가 하나 또 들어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엇갈리면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올 겁니다. 사슬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늬뜨기. 헷갈리시는 분은 처음 부분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단의 처음 부분 참고하셔서 뜨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떴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는 구슬뜨기 2개만 남았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구슬뜨기 3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슬뜨기 하나 안 떴네요. 사슬뜨기 꼭 뜨시고요. 그 다음에 구슬뜨기 사슬 2개, 구슬뜨기, 그 다음에 사슬 2개 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구슬뜨기 5개 뜬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지금 위로 우리 모아서 떴던 거니까 위에 큰 부분 있죠? 거기까지, 거기다가 바늘 넣으시고요. 실걸어서 한 번에 쏙 빼뜨기 해주시면 한 단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무늬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 무늬가 있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또 다시 무늬가 들어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구슬까지 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맨 밑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1, 2단 제외한 3단부터 다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가 반복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요 무늬가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니까요. 그거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뜨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처음 시작은 해보기는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1, 2단 제외하고 무늬뜨기로 봤을 때 3단에서 그러니까 총 봤을 때는 3단이고 무늬뜨기로 1단으로 봤을 때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서는 어떻게 뜨냐면 사슬 하나니까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뜨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무늬와 그러니까 4번째 무늬와 5번째 무늬 사이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요 무늬와 무늬 사이 계곡에다가 짧은뜨기 해놨던 부분에 솔잎 무늬뜨기 한글긴뜨기 5개 떠주시면 되죠. 한글긴뜨기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해서 이렇게 해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은 요 무늬 3번째 꼭대기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로 해서 사슬 3개 뜨고 4번째 5번째 사이에다가 여기 5개니까 4번째 5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뜨고 요 계곡에다가 무늬와 무늬 사이 계곡에다가 한글긴뜨기 5개 떠줬고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구슬뜨기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사슬 3개 떠서 3번째 구슬뜨기 꼭대기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시고 하나 둘 세 개 사슬 떠주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슬뜨기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러면 무늬뜨기 사이 계곡에다가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맨 꼭대기 구슬뜨기 세 번째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슬뜨기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계곡에다가 지금 요 무늬와 무늬 사이 계곡에다가 솔잎 무늬뜨기 한길긴뜨기 5개 한 자리에 떠주는 거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여기서 지금 아까 두 문이 남은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서 짧은뜨기 뜨고 사슬 3개 떠서 여기 맨 꼭대기에다가 빼뜨기 뜨시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해서 또 한 단이 마무리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한 바퀴 돌아온 후에 그 윗부분도 또 그 아래에서 떴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고기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앞에서부터 돌려서 지금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라고 하시면 다시 뒤쪽으로 넘겨서 다시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시간을 표시를 할 수 잊어버리지 않으면 표시를 해놓을게요. 지금 그 다음 단은 몇 분 뒤로 가서 참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도안 참고하셔서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도안 못 보시는 경우는 뒤쪽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위에 여기는 참 모았다는 게 아니니까 한길긴뜨기 다 빠질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구슬뜨기 위쪽으로 갈 때는 요 사이에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구슬 무늬를 다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5코 뜬다는 거.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좀 몇 번 더 반복하면서 뜨시다 보면 나중에는 도안 필요 없이 위쪽은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복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길긴뜨기 5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5개 모아 뜨는 거 아니고요. 코늘리기 하듯이 한 자리에 5개 끝에 사슬 3개 뜨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놨던 곳에 바늘 집어넣고 빼뜨기 한 번에 쏙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한 바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더 늘어나거나 더 조여들지 않고 이렇게 바닥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무늬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다시 위로, 옆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무늬가 계속해서 쌓이면 아까 우리 처음에 핑크 가방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무늬와 무늬 사이에 또 무늬가 들어가고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또 무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뜨시고 끝에 가서 구슬뜨기까지 하신 후에 그 위에 짧은뜨기 2단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긴 한데요. 도안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도안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시면 내가 우선 어디까지 뜰 건지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뜨는 게 나을 건지를 정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요 정도 높이가 괜찮을지, 그러니까 어떤 가방끈을 다느냐, 내가 지금 요게 크로스가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숄더백이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게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높이가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떠주세요. 이렇게 뜨시다 보면 한 벌 다 뜨고 나면 중간에 실이 끊기죠. 새 실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냥 뜨면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컬러 바꾸듯이 컬러 바꿀 때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실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또 실꼬리가 남으니까 그게 싫다 하시면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안 보였을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실하고 새로 연결할 실하고 이거는 이쪽 실에다가 한번 묶어주시고요. 이쪽 실 끝은 이쪽 실에다 한번 묶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실을 가지고 이 실로만 여기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꽉 하고 싶다 하시면 2번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꽉 한번 묶어주시고 그럼 지금 이쪽 실을 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내려놓고 이쪽 실 끝을 가지고요. 이쪽 가방에 달려있는 실에다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쫙 해서 당겨서 해주시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실 묶은 다음에 쑥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이런 식으로 섞이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가 짧게 잘라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떴을 때 중간에 섞여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해볼게요. 지금 구슬뜨기 하고 있거든요. 3개 뜨고 한 번에 싹 모아서 뜨는 부분, 지금 이렇게 계속 뜨고 계시죠? 이제 매듭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다시 중간에 사슬을 놔뒀네요. 중간 떴는데 풀는 거네요. 사슬 떴고 2개, 그 다음에 다시 구슬뜨기, 다시 구슬뜨기 하고 사슬 하나 떠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요 뒤쪽에 지금 매듭 있는 부분이 이렇게 뒤로, 이게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눈에 거슬릴 정도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안 그러시면 우리가 원래 색깔 만약에 바꾸실 때 컬러 바꾸는 방법 아시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같이 잡고 가시다가 끝에 잘라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에 잘라낼 거 없이 그냥 딱 연결돼서 가니까 많이 눈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이거를 연결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뜰 거고요. 원하시는 높이, 나는 이 정도 해서 미니백도 괜찮다 하시면 그냥 한 벌로 해서 가방끈을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깊게 크로스로 매던 뭘 하던 어쨌든 세로로 핸드폰을 넣던 그 지갑을 넣던 장지갑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감을, 아까 핑크는 그렇게 떴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쟤보다는, 핑크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높이로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낮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뜨다 보니까 색깔이 더 이뻐서 조금 저렇게 높아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뜨면서 높이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높이까지 계속해서 떠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높이까지 이렇게 뜨셨을까요? 저는 지금 무늬를 한번 같이 요 두 단 되는 요 부채꼴 모양의 요 무늬를 한번 같이 더 뜨려고 그 한 단, 그러니까 한 무늬 정도 더 남겨둔 상태고요. 그러니까 두 단이 되는 거겠죠. 한 무늬 정도 남기고 지금 제가 원하는 만큼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늬 하나 같이 마저 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모아뜨기라고도 할 거고, 또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슬뜨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구슬뜨기 했던 부분까지 하고 지금 여기서 빼뜨기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솔잎 무늬뜨기가 들어가겠죠. 요즘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는 솔잎 무늬 들어가는 거, 거기서부터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결긴뜨기니까 사슬 3개로 해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결긴뜨기 2개 하면 기둥코까지 3개가 될 거고,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2개 더 떠 넣어서 기둥코가 가운데 부분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구슬뜨기 한 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사슬뜨기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세 번째 구슬뜨기 했던 부분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3개,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슬뜨기 사이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계곡 맨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 짧은뜨기 해놓은 부분에 한길긴뜨기 5개 뜨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이제는 이 정도 뜨셨으면 아마 도안 없이도 그냥 대충 어떻게 뜨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외웠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되셨을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은 무늬의 반복이라서 이렇게 뜨고, 그리고 나서 위에 구슬뜨기 올리는 거 뜨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2단 마무리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길긴뜨기, 솔잎뜨기 무늬 뜨는 거 하시면 되죠. 둘, 셋, 넷, 5, 그리고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솔잎뜨기, 한길긴뜨기 5개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뜨고 사슬 3개 뜨고 짧은뜨기 뜨고,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5개 한자리에 뜨는 거, 셋, 넷, 5개 다시 짧은뜨기 뜨시고요. 사슬 3개 떠주고 짧은뜨기도 다시 짧은뜨기 사슬 3개,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끝까지 다 돌아왔으니까 이쪽에 아까 우리 처음에 3개 떠놓은 거 같은 구멍에 이렇게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떠주시고요. 기둥코 3개 위에 찾아서 중간에 넣어서 요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서 빼뜨기까지 해서 솔잎무늬까지 떴습니다. 그럼 위에 구슬뜨기로 단 올리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마무리 짓게요. 같은 자리에 2코 모아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2개, 그리고 구슬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다시 맨 마지막에 되는, 맨 마지막이 아니죠. 여기 지금 옆에 한 코가 빠졌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여기 건너뛸 필요 없으니까
배도 같이 한 코에 하나씩, 솔잎무늬 뜬 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구슬뜨기 떠주시고, 맨 마지막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구슬뜨기 아까 아래쪽에 있는 거 위에는 또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이 부분은 아실 것 같아서 계속 뜨셨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고 빼뜨기까지 해서 구슬 5개, 구슬뜨기 5개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구슬뜨기로 마무리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이렇게 놔도 되겠지만 얘보다는 지금 이렇게 뭔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끝에 힘도 있고 해서 서 있기도 훨씬 낫기 때문에, 서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들고 다닐 때도 그렇고 혹은 안쪽으로 자석 단추나 뭐 이런 거 꼬매 주실 때도 훨씬 힘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는 것보다 짧은뜨기 2단 혹은 3단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바로 같은 자리부터 짧은뜨기, 그리고 중간중간 사슬 2개씩 떠났던 부분 짧은뜨기 2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슬뜨기 한 거 위에도 떠주시고, 또 사슬 위에 짧은뜨기 2개 옆으로 넘어가서 또 요 구슬뜨기 위에도 같이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우리가 원래 사슬 하나 떴었잖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구슬뜨기 맨 처음과 끝부분은 그냥 두시고 중간에 짧은뜨기 한 대만 짧은뜨기 그 위에다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말고 그 옆에 첫 번째 구슬뜨기 위에다가 짧은뜨기 얹고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2개 사슬 위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슬뜨기 위에 해주시고 사슬 2코 떴던 데는 짧은뜨기 2개 떠주시고, 그리고 구슬뜨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올려주시고 다시 사슬 2개 떴던 부분에 짧은뜨기 2개 넣고 마지막 구슬뜨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요 사이는 버리고 중간에 짧은뜨기 위에만 짧은뜨기 하나 얹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 사이는 넣지 말고 요 구슬뜨기 했던 부분 첫 번째 코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2개 넣고 중간에 구슬뜨기, 또 다시 사슬 2개 있는 데다가 짧은뜨기 넣고, 여기 지금 구슬뜨기 위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슬 2개 부분에 짧은뜨기 2개, 구슬 위에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사슬 하나 떴던 거 패스하시고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사슬뜨기 하나 했던 거 처음 했던 거 패스하시고 구슬뜨기 했던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이니까 요것도 이해하셨죠? 사슬뜨기 2개 했던 부분에만 짧은뜨기 2개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구슬뜨기 처음 했을 때 사슬 하나 떴던 부분과 맨 마지막 사슬 하나 떴던 부분 패스하시고 중간에 짧은뜨기 위에는 짧은뜨기 얹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사슬뜨기 하는 부분 할 때 이 사이에다 넣으세요. 사슬뜨기 하나하나 이렇게 세지 마시고요. 사슬뜨기 이렇게 하나하나 세지 마시고 이 아래쪽에다 해서 짧은뜨기 그냥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 그냥 큰 데다가, 요거 지금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큰 데다가 요 지금 구슬과 구슬뜨기 한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냥 짧은뜨기 2개 얹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안 넣고 여기 짧은뜨기 위에만, 구슬뜨기 위에 가고 사슬 위에 2개, 여기 지금 끝에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짧은뜨기 위쪽에만 하나 얹어주고, 또 처음 부분 구슬뜨기 처음에 부분 사슬 하나 건너뛰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한 코 떴던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 다 채워서 짧은뜨기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왔습니다. 한 바퀴 다 떴고요. 이제 여기서 사슬 2개로 마무리 짓고 빼뜨기 해서 한 바퀴 짧은뜨기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좀 실 남으셨고 조금 더 뜨고 싶다 하시면 한 바퀴 정도 더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핑크색 샘플 잡았던 거는 무늬 만들면서 샘플 잡았던 거는 2바퀴 돌아줬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둘 해서 이렇게 했는데 3바퀴 돌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3바퀴 하셔도 되고 2바퀴 하셔도 되고 뭐 1바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취향대로
저는 2바퀴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코부터 해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아랫단에서 정리를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뭐 건너뛰거나 하는 거 없이요. 그냥 짧은뜨기로 쭉 한 바퀴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방 뜨는 것도 지금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중간중간 모르시겠으면 단 바뀔 때 모르겠다 하시면 뒤쪽으로 돌려서 같은 무늬 뜨는 부분 다시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한 뭐 3-4번 반복하시면 아마 그게 좀 익숙해지시고 그러면 도안 없이도 뭐 영상 없이도 충분히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부분 어떻게 하는지만 또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늬로 치자면 위쪽에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된 게 10무늬가 될 거예요. 필요한 건 한 무늬에 10코였고 우리가 만든 게 100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늬가 총 다 해서 10개가 나올 겁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로 쭉 돌아주시면 뜨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떠서 뭐 실이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무늬까지 그냥 끝났다 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그러시면 이 5호로 쓸 수 있는 다른 거 실 또 뜯기 싫다 하시면 다른 색 실이 있는데 어울리는 실이 있다 하시면 그걸로 그냥 한 줄 정도만 마무리를 지어 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어떻게 무늬가 지금 이렇게 부채꼴 무늬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짧은뜨기 계속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돌아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기둥코 있는 부분까지 다 왔고 해서 다 뜨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 싹 해주시고 요것도 지금 이제 남는 거는 뭐 실 남았으니까 이걸로 나는 가방끈을 만들고 싶어요 하면 가방끈 만들어서 꼬매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면 길게 해서 크로스로 해서 사슬로 떠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가방이 워낙에 실이 가벼워서 가볍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사슬뜨기 한 2줄 정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방끈을 다른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10cm 정도 남기고 잘랐습니다. 요거는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쑥 빼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요. 돗바늘로 아예 정리까지 할게요. 정리까지 아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보일까요? 요 아래쪽에 지금 요 가로로 점점점 있는 것처럼 있고 그 옆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돗바늘 넣어서 조금 넉넉히 뺐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만 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꽂지 않으셔도 돼요. 귀찮아서 이렇게 빼는 거지 한 코에 하나씩 정성껏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5코 이상 빼주시면 이만큼의 여유가 남기 때문에 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짧게 잘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해서 짧게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가방끈을 핑크색은 뭐 워낙에 가볍기도 하다고 말씀 계속 드리는데 가볍기도 하고 색상 자체도 조금 가벼운 색이라서 제가 여기 지금 호피 무늬 있는 체인을 이용해서 썼는데요. 얘는 조금 더 밝고 더 가볍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스카프, 뿌티 스카프를 이용해서 가방끈을 한번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뿌티 스카프 뭐 비싸지 않게 체인 줄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요게 색깔이 너무 쨍하기 때문에 뿌티 스카프까지 너무 쨍한 색깔을 넣으면 너무 확 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의 뿌티 스카프를 이용해서 이 색을 조금 눌러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열 무늬이기 때문에 무늬가 10개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으로 4개가 오게 볼록볼록 4개가 오게 하시고 양쪽 끝에 반씩 이렇게 나오게 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수로 나눠지겠죠. 기둥코 있는 부분이 옆으로 가게 해주셔도 되고요. 기둥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둥코네요. 기둥코 부분이 옆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돌던 이쪽으로 돌던 똑같은 예쁜 무늬가 나올 테니까 기둥코를 옆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면 넣는 거는 뭐 가방 자체가 가볍고 또 넣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닐 게 시장 바구니가 아니니까 무겁게 넣을 게 아니라서 그냥 끈을 가볍게 넣고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요 무늬 2개가 중간으로 가게끔 하고 요 하나 반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볍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늬 2개의 아래쪽에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 무늬와 무늬 사이 가운데 내려오시면 그 구슬뜨기 했던 거 있죠. 5개 떴던 거 가운데 부분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가방끈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돗바늘로 빼셔도 되고 코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면 그냥 쭉 밀어 넣으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손으로. 손으로 넣는 게 더 빠르네요.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서 할 거거든요. 우선은 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지금 하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줄 있으시거나 실로 떠서 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금 더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가깝게 놓고 하면 이렇게 요 줄은 마음껏 하시면 되죠. 좀 조절을 해서 짧게 잡으실 건지 뭐 길게 잡으실 건지 결정하신 후에 조금 나는 짧게 잡아도 되겠다 하시면 얘가 길어지니까 요 지금 스카프가 길어지니까 앞에서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러시면 좀 길게 어깨에 메고 싶다 하시면 그건 그때 또 풀러서 또 그때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리본이 달리 그럼 다른 장식이 필요 없겠죠. 적으로 선택한 거라서 말이 지금 조금 더듬거릴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저도 지금 그냥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같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시는 분들과 같이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빼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구멍이 조금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그냥 빼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가방 줄 길이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 뒤에 있는 애라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묶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뺐어도 됐을까요? 뒤쪽은 조금 길었는데 얘는 아니면 조금 팽팽하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편하시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방이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손을 볼 건데요. 지금 저도 급하게 묶는 거라 이런 식으로 리본 양쪽에 리본이 다 묶였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봄에 그냥 봄 느낌이 나도록 이 가방 자체도 약간 레이스 느낌이고
이 스카프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거라서 진짜 실은 정말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벼운 가방을 원하시면 한 번 정도는 떠보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샘플 보여드렸던 핑크백은 조금 더 길어요. 얘보다 조금 더 길기도 하고 한무늬 정도가 더 길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호피 무늬가 있는 체인을 걸어줘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줬다면, 스카프로 묶어놓은 거는 색상 자체도 워낙에 가볍고 한 거라서 지금 조금 더 색을 좀 눌러주는 역할로 하는 스카프를 묶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실지, 혹은 이것도 저것도 싫고 나는 뜨겠다 하시면 손잡이는 충분히 떠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른 얇은 체인으로 해서 얇은 체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사슬뜨기 길게 뜨셔서 크로스로 또 사용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기 톡톡이나 카카오톡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도안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예쁘게 완성하셔서 또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